와! 등짝을 보자. 안녕하세요. 등짝 피규어의 라팔입니다. 오늘은 장소가 다르죠? 치과 대기실에 자리 폈고요. 오늘 리뷰할 것은 정말 거대하기 때문에 원래 리뷰하던 제 방에서 언박싱이 불가능합니다.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고질라 대 콩 파이널 배틀 디오라마입니다. 총 5박스, 넷 웨이트 76.1kg이고요. 이 제품의 언박싱을 도와주실 분들이 오셨는데요. 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역해하면 떠오르는 그분, 하비킴님. 아이고. 와. 그리고 또 역해 피규어계의 신성, 영상미의 은덕님이 오셨습니다. 혼자 하면 진짜 뒤지는 거지 안 되겠다. 박스 하나만 해도 웬만한 대형 스태츄 크기가 나오는데 이런 박스가 5개가 한 세트다 보니 혼자 언박싱할 엄두가 나질 않았네요. 네. 야, 고질하다. 언박싱 하면서 만져보니 괴수 본체는 예상보다 가볍습니다. 왠지 PVC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베이스와 건물이 매우 무겁습니다. 연기 효과 파츠들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서가 불친절해서 맞는 위치 찾기가 힘듭니다. 결국 하나하나 끼워보는 수밖에 없었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결국 조립하다가 지쳐서 마지막엔 은덕님이 하드캐리하여 완성했다는, 이것이 젊음이구나. 자, 다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와, 거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은덕님이 또 네. 와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나마 30대라 해서 역시 체력이. 은덕님이 이제 거의 하드캐리했다. 네. 고질라 대 콩 파이널 배틀 디오라마. 기존의 괴수 피규어 중 이렇게나 화려한 디오라마를 양산품으로 내준 그런 제작사와 제품이 과연 있었던가? 정말 존재감 하나는 어마어마합니다. 고질라 디오라마와 콩 디오라마가 각각 따로 나온 제품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 두 제품에다가 가운데 건물 디오라마를 더해서 합본으로 내놓은 제품입니다. 영화 중 홍콩에서 방사열선을 내뿜는 고질라에게 콩이 도끼를 들고 뛰어드는 그 장면을 디오라마로 만들었어요. 혹시나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분을 위해서 전시를 하려면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자, 저쪽 끝에서 고질라 꼬리 끝까지 이거 한 159 나오겠는데? 아, 그러면은 1m 60 그리고 깊이를 대충 보면 70 정도 잡아야 70cm. 되고, 높이가 얘가 좀 높네요. 이 첨탑 정도 봅시다. 80 정도. 네, 80cm. 1m 60, 깊이 70, 그리고 높이 80. 먼저 고질라 디오라마를 살펴볼게요. 베이스의 지면 아랫부분은 킹 오브 몬스터의 해적 고질라 신전 또는 지구 공동의 콩 조상들의 전당 같은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고질라 대 콩 명판도 하나 들어있고요. 파괴된 도로와 건물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문의 균열도 표현하려 했는데 솔직히 리얼하진 않아요. 근데 건물에 프라이먼? 뒤에 큰 건물에는 창문에 불도 들어오죠? 근데 역시 자세히 보면 아주 리얼하지는 않아요.
추락한 헬기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ED 발광 효과가 더해져 꽤 괜찮은 표현이에요. 지면은 갈라진 도로, 잔해, 차량들이 표현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예전 스파이럴 스튜디오의 베이스보다는 디테일이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수송용 헬기인데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을 투명한 원 모양의 음영 도색을 하여 표현하려 한 듯한데요. 오스프리도 마찬가지. 근데 좀 많이 아쉬운 표현입니다. 진짜 회전 기믹 좀 넣어줬으면. 아니 이거 비싼 거잖아. 기체들의 디테일도 조금 아쉽긴 하고요. 이런 아쉬움들은 고질라를 보면서 날려보냅니다. 광량 하나는 끝내주는 프라이머 스튜디오입니다. 고질라도 군데군데 접합선 지우려는 노력이 보이고요. 디테일이나 조형, 도색면에서는 타사의 거대 고질라 피규어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좋다거나 매우 별로라거나 그런 느낌 없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꼬리부터 등을 거쳐 눈과 입이 순차적으로 발광하는 고질라 방사열선 시퀀스를 재현했습니다. 단 처음 전원을 켰을 때 한 번만 재현되고요. 이것도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되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고질라의 치아 쪽엔 도색 미스도 꽤 보이죠. 그리고 잇몸의 저 까만 점들은 예전 동사의 고질라 버스트 리뷰 때도 말했지만 굳이 왜 찍어 놓은 건지 의아합니다. 이제 콩 디오라마로 넘어가 보죠. 콩 자체에는 특별한 발광 기믹은 당연히 없고요. 건물 여기저기 화재 이펙트가 많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디테일은 콩이 무릎으로 타격한 건물에서 폭발하는 듯한 이펙트입니다. 이 부분 부품도 많고요. 잔해 날아가는 표현이 꽤나 괜찮습니다. 콩 쪽에도 도로와 건물이 파괴된 표현 자세히 뜯어보지만 않으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괴수 피규어는 말이죠. 절대 자세히 뜯어보면 안 되는 물건들입니다. 그냥 그 거친 만듦새와 웅장함을 느껴야 돼요. 고가도로가 무너져 있고 자동차에서 화염과 연기가 솟아오르는 표현, 자동차들이 표현이 되다 보니 베이스가 좀 더 실감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엔 신호등도 쓰러져 있네요. 건물 옥상에는 이렇게 실외기 표현도 되어 있고요. 이쪽 헬기는 건물 옥상에 착륙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좀 더 보기가 좋네요. 이 헬기는 디테일도 은근 괜찮은데요. 콩 가슴의 흉터 도색 많이 아쉽습니다. 꼭지가 보이네요. 콩은 사실 털북숭이라 조형으로 표현하기 쉽지 않죠. 근데 흉터 도색은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구강 내 도색은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고질라에 비해 치아 하나하나의 크기가 커서 그런지 치아의 형태와 도색이 괜찮고요. 사람 구내와 꽤 비슷한 느낌이에요. 눈은 잘 보면 도트 패턴이 보입니다. 이거 인쇄인가요? 눈의 표현 괜찮습니다. 주위에 보이는 분홍색 주름은 좀 튀는군요. 저는 포효하는 콩 헤드를 선택했지만 이 제품 콩 헤드가 총 3개 들어있고요. 왼손도 도끼 든 손과 주먹 2가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선 무조건 포효 헤드에 도끼를 들어야 해서 그냥 보너스 헤드와 손 없이 하고 가격 좀 낮춰주는 게 어땠을까? 도끼는 투명 재질에 도색한 것으로 보이네요. 끝부분이 살짝 투명해 보이죠? 이제 가운데 건물 디오라마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과 콩 헤드 둘 주먹손 넣어주고 가격을 콩 디오라마 가격 하나만큼을 더 받았어요. 그건 좀 뭐랄까 호구한 놈만 걸려라 하는 느낌이랄까? 근데 그 호구가 바로 나야. 이 건물 홍콩 HSBC 건물하고 꽤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앞뒤로 프라이먼 로고가 매우 크고 빨갛게 있어요. 원래 영화나 프로토타입에선 다른 기업명이 나왔었는데요. 뭔가 라이센스상의 이슈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싶군요. 모나크의 공중항모 아르고인데 이 엔진 분사 가스 표현을 투명 이펙트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무슨 죽순도 아니고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아르고 표면에 물 흐른 듯한 자국 표현은 또 생각하지 못한 디테일이었어요. 프라이먼 당신들은 도대체... 이건 히브라고 영화에 나오는 수송기죠. 영화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얘는 또 디테일과 도색이 괜찮아요.
워낙 디오라마가 크다 보니 부분마다 품질 차이가 꽤 심하게 보입니다. 다만 멀리서 보면 그래도 웅장하니 괜찮다. 불을 끄면 발광 기믹이 광량이 매우 좋은 편이어서 꽤나 멋집니다.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요. 이 디오라마에 있는 헬기, 오스프리, 아르고, 히브, 자동차 등등 스케일이 안 맞습니다. 공중기체들이 괴수들에 비해 너무 커요. 자기들끼리도 크기 스케일이 좀 안 맞고요. 근데 그냥 봐줍시다. 제가 말했죠? 괴수 피규어는 그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된다고. 관대한 마음으로 어허 좋구나 하면 된다고. 오늘은 프라이머 스튜디오의 고질라 대 콩 파이널 배틀 디오라마였습니다. 저도 사실 이거 지를 때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 지르는 사람이 또 있겠어? 생각했는데 저 말고도 이거 사신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를 동질감에 눈물이 날 뻔. 괴수 피규어들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거대함, 웅장함. 괴수 피규어는 그 맛에 사는 거겠죠.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등짝 피규어의 라팔이었고요.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이팅?